그렇고요. 누가 그랬어요. 언론 현업자 중에서 이 김명란법 찬성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불려다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김명란법에 언론인이 포함됐다고 그랬을 때 당연히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언론의 사회적 공공성에 비추어 봤을 때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고도의 윤리적인 의무를 져야 된다라고 쉽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한두 분이 이제 자꾸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점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이 취재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제가 자리가 좀 무거운 것 같아서 가벼운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김명란법하고 언론인 끼어면서 제가 계속 생각했던 게 세상에 제일 맛있는 술은 공짜 술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 술은 없어요. 공짜 술 같이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는데 결국엔 그게 공짜가 아닌 경우가 살면서 진짜 많죠. 그런 것들이. 그것이 바로 이 김명란법의 핵심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안 웃으시는군요. 딴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웃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가 계속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또 우리 동료 기자들이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니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방송 컨텐츠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의 모든 공중파 동영상 케이블을 포함한 거기 내 컨텐츠를 보고 심의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아무개 프로그램에 뭐가 문제가 있다. 라고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보고 그걸 심의하고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은 CBS의 김미화, 안녕하세요 김미화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거기서 시사 문제를 자주 다룹니다. 어쩔 때는 좀 소외받은 자 목소리를 좀 크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일정 특정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계속 민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방통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이 왔으니까 우린 당연히 심의할 수밖에 없어. 그러고 심의를 하고서는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면 제작자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거를 이 김명란법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언론인은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좋은 사회 모든 권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본래 의무가 권력에 대한 비판이고 감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특정 언론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은 직접 관계없이 그 언론인을 이 김명란법 관련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은 검찰이 기소권을 조금 여기 다른 분들도 지적하셨지만 과도하게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언론 자유에 좀 위축이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그래서 교각 사료에 우를 범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거기다 대고 구데기 묻어서 된장을 못 담그느냐라고 반발을 합니다.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언론인은 기본적으로 사회 공공성을 공공적인 역할,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 비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도덕성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의무이고요. 여기 법에 의해서 규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론사 내부에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지켜야 될 윤리 규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윤리 규정이 거의 여기랑 비슷해요. 이 법 내용하고. 그러면은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빼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러면 윤리 규정에 의해서 언론사 내에서 자율적으로 징계를 받고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냥 선언적인 의미, 장식품 아니냐라고 저는 물어보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내에 편집국에 걸려있는 윤리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받거나 거기에 의해서 수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규제가 있다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동 안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고민이 언론 자유 침해 부분 말씀드렸고요. 취재 활동이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말로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 다양한 정보를 담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전에 우리 토론해 주신 송기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영리 회사입니다. 언론사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래서 협찬과 청탁이 되게 애매할 경우가 있어요. 취재 협찬. 예를 들자 그러면 어디 관광 상품 코스가 개발이 됩니다. 어디 뭐 동남아시아 무슨 코스가 개발이 되는데 그걸 여행사는 홍보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팬투어라고 그래서 기자들을 모시고 갑니다. 그럼 기자들이 실제로 그 관광 상품을 실제로 경험하고 와서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그거는 100% 상응을 받은 거죠. 비행기 값도 받고 가서 호텔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고 왔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 기사를 안 쓰거든요. 그러면 그걸 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신문사 예산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그런 기사는 돈 써가면서 굳이 신문사에서 취재할 정보의 어떤 임팩트한 부분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위축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언론의 공공성과 이제 영리 부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한 문제인데 대통령이 옛날에 순방을 가면 기자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냥 비행기 그냥 싣고 그냥 갔다 왔습니다. 김대중 정권 이후서부터 네 돈 니들이 내라라고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수익자 부담. 그래 놓으니까는 대단히 참여하는 기자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해외 순방을 가는데 가서 잘하나 잘 못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못 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매체 특성상 규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취재 활동의 위축이 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언론의 공공적 기능,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언론 내부의 부조리한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은 당연히 김영란법에 들어가는 게 적극 찬성을 하고요.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이 김영란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비판점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언론에 한정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기타 일반 직원들은 영리회사로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판매국 사원이나 광고 사원이라든가 윤전부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 생활인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신문 방송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재 활동 위축 부분은 언론계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공개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은 그런 문제는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김영란법에 포함되고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첨언을 하면 언론 자유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는 언론 자유 지수라고 국제적으로 발표하는 게 있어요. 여러 기관에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30위권, 20위 말권까지 올라갔다 요즘은 5, 60위권으로 떨어졌어요. 한 5, 6년 사이에. 그 이유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공영 언론들이 많이 좌우가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신문은 극단적인 이념으로 분리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와 자유지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는 김영란법에 의해서 침해받는 것보다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념적으로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 보니까 자본 권력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어떤 컨텐츠를 너무 상품화시키는 거 아닌가. 요즘 중도지라고 그러면 인기가 없어요. 하여튼 극단적인 이념지가 돼야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수반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